안녕하세요. 저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주제는 수공예와 미래입니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데 초반부는 여러분 흥미를 잃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수공예와 미래를 말하기 전에 먼저 저희 수공예와 과거를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여러분, 인류 최초의 공예는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 물건이 힌트예요. 혹시 기억하세요? 그 고등학교 때 이 물건의 이름은 가락바퀴라고 합니다. 실을 꼬는 데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공예는 직조라고 하네요. 직조의 역사는 도자기의 탄생 그리고 농업의 시작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실이 되게 놀랍지 않아요? 인간이 먹기도 전에 입을 것을 먼저 만들어냈다. 직조라는 것은 사실 원시 인류가 최초로 보여준 기술 혁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간과 그 원단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오래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것들로부터 시작된 이 패션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가 새삼 되게 자랑스럽네요. 사실 이렇게 직조의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도, 그러니까 농경사회 전이니까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손과 자연만 있으면 원단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수공예, 공정무역 수공예 운동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산업화 시대 때 발생한 많은 불평등을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도 또 경제적으로 취약한 곳에 살고 있는 저개발 국가의 사람들도 손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공정한 가격에 저희가 살기만 한다면 그분들에게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모든 운동들이 그러하듯이 이 사회 운동도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소셜 무브먼트라고 보다는 10년 동안 이 일을 해보니까 이거는 소셜 익스페리먼트가 더 맞다. 이거는 사회 실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딜레마, 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공정무역 운동은 이제 유럽이나 북미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상업적으로 첫 번째로 성공을 한 거는 일본이에요. 동아시아에서 상업적으로 성공을 했고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는 2007년에 처음 한국에서 공정무역 패션 브랜드를 했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거의 유일무이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금방 넘어갈게요. 저희가 이제 도와주고 있는 저희 생산자들의 모습이고요. 지금 원단을 걸어서 물건을 천을 짜가지고 가방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 섬유 공예 시간에 배우실 수도 있는데 펠트라는 공예를 이용한 그 방석을 만드는 저희 생산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의 이 무브먼트를 이용해서 보호받고 있는 생산자들은 되게 많고 그들의 감동적인 스토리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다 담아낼 수 없으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10년 동안 이 운동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자들한테 받는 금액, 원가가 상승하게 되었어요. 이게 되게 좋은 현상이죠. 생산자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판매가가 올라가고 기존에 형성된 가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일을 기대하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일을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물량을 2017년도에 오더하는 물량을 이제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가 생산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그게 결과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결국에 생산자들한테 100개를 오더할 거를 70개를 오더하고, 그럼 이게 악순환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쯤에서 이거를 어떻게 타개를 할까 하다가 가장 패션 디자이너로서 이것을 타개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물건이 갖고 있는 속성, 무엇이 우리 물건의 차별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리서치의 결과는 당연하게도 핸드우븐 패브릭 배틀 직조입니다. 핸드우븐 패브릭으로 만든 옷을 여러 해 판매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옷의 촉감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편안한 촉감이 있어요.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하고요. 겨울에는 엄청 따뜻하고 감각을 깨워주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제 배틀지조 핸드우븐 패브릭은 새로운 차원의 편안한 촉감, 그 감각을 깨우는 그런 매개체고 뉴 센서리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는 매개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뭐 성공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기계로 실을 짤 때는 그 힘이 일정하잖아요. 근데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일정하지 않은 실과 실 사이의 간격에서 이제 그 미세한 구멍, 불균이랑 구멍들 사이로 공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더 시원하고 편안하고 또 겨울엔 따뜻한 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옷, 그 배틀 직조 원단으로 된 옷을 입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여기? 아마 평생 없으셨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입어보면은 단박에 알 수 있는 거를 말로 표현하려니까 이제 굉장히 어렵네요. 네, 여러분 모두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새로운 차원의 감각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타 다른 브랜드처럼 이제 패션의 페르소나를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페르소나는 남의 시선보다는 내 자신의 몸에 편안한 내적인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사람이 저희 뮤즈로 설정을 했고, 이것을 그 시즌마다 트렌드를 반영해서 약간의 변주를 줘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는 말로써 설명했던 이 저희 상품의 가치를 디자인, 패션 랭귀지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도 feel, sense 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디자인으로 풀어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2019년도에 페르소나를 구체적으로 소녀시대의 제임구다를 잡았어요. 소녀시대,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탐험을 떠나기 전에 그 어린 소녀 제임구다를 갖고 있었던 부드럽고 강인한 모습을 이제 한국의 트렌드에 맞게 약간 여성스럽고 소녀스럽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니멀 프린트도 사용을 했고요. 근데 FW에는 이제 약간의 그 가을의 느낌을 표현하려고 똑같이 제임구달의 오후를 모티브를 잡아서 자기 자신한테 오로지 집중했던 그 소소하고 풍요로운 오후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컬렉션을 톤을 맞췄고요. 미세한 디자인적인 요소로서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느낌을 알 수 있게끔, 근데 그 느낌 안에 저희가 가치가 자연스럽게 녹여질 수 있게끔 컬렉션을 구성을 했고, 2020년의 무드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무드보드의 제목은 플로라고 일상의 반복 속에서 나만의 플로를 찾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컬렉션을 했고, 이게 어떻게 구현될지는 이제 내년에 저희 회사를 관심 있게 봐주시면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컬렉션을 전개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변주를 줘서 테마를 주고 디자인을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은데, 제가 디자이너로서 갖고 있는 이제 어떤 어려움은 이런 새로운 차원의 촉감을 어떤 옷의 구조로 담아내야 할까? 이게 저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패션 디자인은 드로잉에서 많이 이제 출발을 하지만, 저는 원단을 이제 몸을 둘러보면서, 그리고 최소한의 원단을 모핀으로 고정하고 둘러보고 움직여보면서 그 원단이 갖고 있는 그 드레이프, 센시빌리티, 웨이트가 옷의 구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마케팅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이것들이 만나서 이제 새로운 패션 미학을 창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배틀직조 원단은 대체할 수 없는 소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 실험으로 시작했던 이 소공예, 공정의 소공예 운동이 문화 운동 그리고 패션 실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위대한 패션 디자이너 레이 카와쿠보의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동양 복식 문화를 현대 패션과 접목시켜서 패션 미학의 혁명가로 불리우시는 분이죠. 이분은 이제 원단을 만들 때 기계 그 원단을 짜는 기계에 스크류 그 나사를 좀 빼서 원단을 짰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핸드 오브 패브릭이 갖고 있는 비균일한 미학이 너무 예뻐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계직조 원단으로 핸드 오브 패브릭의 아름다움을 따라한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핸드 오브 패브릭을 쓰고 있는 우리 페어트레이드 패션들은 어떤 미학을 탐구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일본과 비슷하지만 아주 다른 의복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 동아시아 국가 중 한국에서 서울에서의 페어트레이드 패션은 어떤 식으로 변주될까요? 저의 프레젠테이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